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35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1K씩 하락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밤사이에 3천억 원 넘는 돈이 청산이 됐습니다. 이걸 청산시키는 세력들이 진짜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상에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우드는 무언가가 크게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크립토 시장을 봐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는 CPI 발표가 있었던 날입니다. 사실 과거에 비해서 CPI가 최근에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지만 매크로 거시경제 상황이 피벗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CPI는 많은 걸 함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치보다도 더 하회를 했고요. 3.3%를 예상을 했는데 3.2%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이나 채권 시장은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스닥도 큰 폭의 상승을 했고 미국 채권 10년물 같은 경우는 금리가 빠지면서 더 이상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이제 피벗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환호를 한 시장이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시경제 상황, 그다음 미국 주식의 움직임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반년 전만 해도 이 금리와 인플레이션은 뭐 비트코인 시장이나 자산 시장을 압도하는 키워드였는데요.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사라진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거시경제 상황에서 봐야 되는 키워드는 금리 인하 이 부분입니다. 보시게 되면 인플레이션보다 금리가 더 높은 시대에 접어들었고 그게 계속 2023년도를 짓누르고 있는데 이런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1980년대나 있었던 통화정책이거든요. 이 부분이 언제 다시 금리가 내려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지 금리 인하가 언제 우리한테 다가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워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이야기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이 환호를 하고 엔비디아나 소프트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거의 근처에 오거나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이클 버리는 행동하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좋아지지 않을 거다에 베팅을 하는 뭔가 그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최근 이제 S&P 500에 숏을 쳤다가 거의 2조 달러 정도, 죄송합니다. 2조 달러가 아니라 2조 원 정도 손실을 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을 하고 거기서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은 잃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하락을 보고 그냥 현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똔똔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그래도 뭐 올라간 거에 대해서 못 잡은 건 배 아프지만 본인의 어쨌든 자산은 지킬 수 있었는데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락에 공격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손실이 한화로 거의 2조 원 정도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이 바라보는 뷰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로스가 날 수 있다라는 걸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코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 며칠 사이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좋지 않은데 그냥 결정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을 팔고 있는 게 원인입니다.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테더의 도미넌스인데요. 테더의 도미넌스가 계속 빠지면서 이 테더의 도미넌스가 빠진다는 말은 테더를 팔고 다른 코인들을 산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다른 코인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는 기제로 작용을 했었는데 며칠 전부터 이 테더의 도미넌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코인을 팔고 다시 테더를 사고 있다. 그러니까 코인을 팔면 당연히 이제 USDT를 모으게 되는 거니까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은 뭔가 코인을 사는 행동보다는 코인을 파는 행동들이 더 도미넌스가 높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며칠 사이 코인 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FTX와 알라메다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FTX 2.0을 만들 때 FTX의 피해자들한테 줘야 된다, 변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자산들이 거래소로 계속 옮겨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팔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 시점, 옮겨지는 시점과 아까 말씀드렸던 테더의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즉 코인을 팔고 이제 USDT로 갖게 되는 그 시기가 우연치 않게 너무 겹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합리적으로 거대한 어떤 세력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런 FTX와 알라메다가 코인을 팔고 USDT를 확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거래소까지 가는 거는 트래킹이 되는데 거래소에서 이게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그 계좌를 깔 수가 없기 때문에 볼 때는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상당히 큰 돈이긴 해요. 거의 5천억이 넘고 6천억, 7천억 가까이 되는 돈이 며칠 사이에 USDT로 바뀐 건 아닐까. 그러면서 코인 시장을 억압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안 팔렸다고 하면은 앞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셀프레셔로 작용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유심히 관찰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3천억을 터트리는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이 좋아지고 올라갈 때 자주 있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인 시장을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특히 새벽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불장 이제 올라갈 때. 왜냐하면은 포지션이 사라져 있어요. 그 말은 새벽에 이게 이 새벽 시간 특히 3시부터 5시 사이가 한국뿐만이 아니고 글로벌로도 굉장히 애매한 시간이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대에 장이 좋아질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과거에도 그랬고. 그러면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도 리플 관련돼서 현물 ETF 승인 관련된 소식이 새벽 5시에서 6시에 있었던 거 아시죠?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알트코인들이 엄청난 청산이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났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또 새벽 3시입니다. 이 새벽 3시에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마진을 하거나 선물을 할 때 오라클이라 하죠. 기준점이 되는 게 코인베이스에서 기준을 많이 잡았었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뭘 했었냐면은 새벽에 코인베이스의 호가창이 얇으니까 거기에 현물을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현물이 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선물 시장에 이제 트리거를 유발을 해서 선물도 하락을 시키면서 이제 거기서 포지션을 먹어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새벽에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새벽 3시에 비트코인 현물이 던져지면서 그게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도 영향을 줬고 그 비트코인이 가격이 빠지면서 알트코인에도 영향을 줬고 알트코인이 빠지면서 연쇄작용이 일어나가지고 3천억이 넘는 돈이 롱 포지션이 천상이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롱 포지션 청산 이렇게 일어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낸스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바이낸스 현물 이곳에서 비트코인을 던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을 유발을 하고 있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바이낸스를 오라클로 쓰고 있는 선물 거래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보시게 되면은 34K까지 내려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다가 반등을 했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돈이 청산이 일어났다. 보시게 되면은 셀프레셔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표로 이제 유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와 이 지표를 통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돈이 청산이 됐고 이게 롱뿐만이 아니고요. 숏도 같이 청산이 됐지만 대부분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새벽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표로 확인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근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게 되면 실제로 그러니까 새벽 사이에 셀프레셔가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 스퀴즈가 일어나는 그 시간대를 보면은 그 새벽대,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 이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장이 좋아져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장이 좋아지고 늘 일방적인 상승이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면서도 찍고 가고 찍고 가고 찍고 가고 하는데 그 단기적인 걸 보면 늘 새벽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된다. 뭔가 그냥 하락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찍고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새벽에 일어난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장이 좋아졌을 때 선물하시는 분들이 잠을 못 자요, 잠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뭐 35K까지 내려오게 됐는데 35K 밑으로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은 36K, 35K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이 더 깨진다고 하면은 28K 라인도 봐야 돼요. 30K에서 28K 라인이 이렇게 좀 이렇게 지지하는 그 라인으로 봐야 되고 이 공간에서 35K, 36K에서 좀 잘 횡보하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다시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뭐 30K, 28K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세력들이 3천억을 해모았고 그전에는 리플 가지고도 또 청산을 시켜서 돈을 벌었는데 과연 여기서 멈출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겠죠.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SEC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연기가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연기가 됨으로써 그걸 이용해 가지고 또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천억도 그렇고 리플의 현물 ETF 승인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도 그렇고 계속 밑으로 이제 치면서 해먹고 있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리플 관련돼서 현물 ETF 승인 신청했다는 거 델라웨어에서 이거 지금 미국 당국에 그러니까 문제 있다라고 그 법원에 요청을 했어요. 이거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문제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리플은 이상하리만큼 이런 사법적인 부분에 많이 접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 해프닝이 있다가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 신청 요청을 한 사례가 있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리플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리플의 현물 ETF를 먼저 테스트해 본 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사법적인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은 가지고 있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트래킹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정리가 되고 쭉쭉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좀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왜 이렇게 청산을 시키냐라고 보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태우고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이거 너무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이 자료 이제 조금 있으면 준비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단기적인 흐름이에요. 보게 되면은 뭐냐면 과거에 이제 장이 좋아질 때 보게 되면 이렇게 찍고 올랐다 또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보세요. 여기 또 한참 찍고 내려오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청산을 시키고 정리를 시키고 코인을 뺏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과정은 많이 있을 거다. 이걸 잘 트래킹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좋은 지점에서 잘 현물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복됩니다. 새벽 우리가 자고 있는 그 시간 어딘가에. 그래서 점점 여러분들이 피폐해지실 거예요. 만약에 선물을 고배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잠을 잘 못 자고 혹은 새벽에 자꾸 깹니다, 잠을. 그런 일들이 조금씩 더 많이 발생을 할 거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이 힘든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또 달리 돌려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캐시우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까먹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캐시우드가 SEC와 블랙록이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크게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할 때 본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SEC의 그런 움직임과 블랙록이랑 SEC가 이야기를 하던 그 시점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캐시우드는 이런 이야기 허투루 안 해요. 결국은 이게 사실이다라는 게 지나고 나면 밝혀지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되는 움직임이 우리가 또 살짝 믿고 있죠. 비트코인 현물 ETF 시간이 지나가지고 오른 뒤에 네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줘서 시점이 여러분들께 왜 장이 좋아졌었는지를 한 번 정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고 실제로 보십시오. 여러분 장이 좋아진 게 며칠 안 됐는데 횡보를 오래 했기 때문에 까먹고 있죠. 네, 비트코인 현물 ETF를 그러니까 DTCC에 승인 등록이 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야기는 또 쏙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 장을 이끌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되어 있는 재료가 우리 과거에 이걸 올려뒀었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근데 캐시우드가 이거 관련돼서 SEC와 블랙록이 이야기하는 게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 올라가는 모멘텀, 이 흐름 이런 것들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점검을 하는 좋은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잘 알고 있어요. 미국 애들이 똑똑하니까. 보시게 되면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이 말은 미국 애들은 비트코인이 빠지더라도 계속 사고 있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 그러니까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잊지 않고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다.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멤버십분들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세력이 뭘 하고 있는지 그런 흐름들의 움직임과
그러니까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맥디님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과열되어 있던 코인 시장이 다시 이제 과열이 아닌 상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와 끌어올랐다가 세력들이 정리를 탁탁탁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또 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모멘텀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로도 그게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 잘 가고 있다.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다. 크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10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움직임들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행동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부자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더 모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DYDX 과거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3부를 넘어가지고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좋은 코인, 그다음에 좋은 코인을 잘 싸게 잡으면 아직도 기회가 많은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사실 멤버십 때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코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이거 어느 타이밍에 샀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영상에서도 DYDX 좋은 코인이고 왜 호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너무 잘 가고 있어서 그냥 한번 잘 가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 호재가 DYDX의 상승을 이끌고 있고 호재가 가격 상승을 이끄는 그런 장이 불장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움직임이 장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